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면 약간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 중동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예, 지금 세계 경제의 예. 최대의 변수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과연 확전이 되느냐 아니면 수습 국면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확전이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뉴욕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반대라면 뜨거운 상승 랠리도 올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미묘하고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일단 좀 비관적인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수 전부 다 떨어졌는데요. 물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적은 것도 아닙니다. 거의 1% 가까이 다우, 나스닥, S&P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G7 회담을 갔었잖아요. 갔는데 일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나 바빠 그러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서 바로 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을 해서 예. 우리 이란 이스라엘 문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논의를 했는데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휴전 협상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이란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무조건 항복하라. 조건 없이 항복하라. unconditional surrender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칠 수도 있다. 자,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치겠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미국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시각에 동시에 미국의 메인 방송 중에 하나인 CNN이 국가안보회의에서 지금 안보회의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는데 이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벙커 버스트라는 그러니까 땅 속도 파고 들어가서 터뜨리는 정말 괴물 같은 무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전쟁에 동원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동원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주거나 또는 미국이 직접 칠 수도 있다 이런데 어떤 경우든 이란은 그 벙커 버스트가 나오게 되면 그게 지하까지 들어가서 이란에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핵시설도 강타할 수 있거든요. 그걸 주면 이란에서는 이것은 미국이 개입하는 거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더라고 보고 미국 시설에 대해서 이란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언론 발표가 워낙 달랐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측 보도를 보면 이미 이란은 완전히 힘을 잃고 벙커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란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 세계가 총골개할 것이다 해서 지금 전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던 것 같았던 이스라엘 이란 충돌이 트럼프의 이 발언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이 이란을 치거나 이 벙커 버스트라는 무기를 줬다라는 정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벙커 버스트까지 동원된다면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제 경제계가 지금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데 반면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 오늘은 개장 직후에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960선을 웃돌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3,000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조만간 3,000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며칠 날 돌파하느냐 문제인데 여기는 우리 정권 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우위성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는 환율이라고 봐요. 우리 지금 통화 가치가 그동안에 워낙 떨어졌다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하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올라서 나중에 돈을 바꿀 때 그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돈이 지금 한국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상법도 개정하고 특히 대주주의 일반 주주에 대한 횡포, 쪼개기, 기습 유상증자
뭐 나누기, 물타기 이런 거를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른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실적 대비 그 주가의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주가, 한국 코스피, 코스닥에 상당히 그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만약 확전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확전된다 이러면 국제 유가가 급격히 뛸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도 바로 영향이 올 수 있고 또 관세 전쟁 사실 우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본격적으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요 대목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상승 탄력성이 좀 시장에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중동 지역의 어떤 일종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특히나 지금 관심 받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로 예.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뭐 해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고요.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 해와 인도양으로 큰 바다로 나오는 그 길목에 아주 버틀목처럼 좁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란과 오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큰 배가 나갈 수 있는 바닷길은 사실은 한 2, 3km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를 하거나 이른바 이것을 봉쇄하면 갑자기 석유길이 막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 원유를 제때 구하지 못해서 공장이 안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봉쇄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봉쇄했을 때 이란도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러나 일부 이제 상선들이 겁이 나니까 혹시라도 거기서 묶였다든지 이랬을 때 시간이 지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파손될 수 있다 해서 아예 항로를 저 우회해서 다른 쪽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운임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직접 봉쇄는 하지 않더라도요. 과거 전례를 보면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배에 올라서 검사를 하는 수가 있는데 이 검사를 한두 시간 내에 끝내주면 돼요. 그런데 그게 몇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국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란이 아주 속이 상할 때는 그 검사를 한 달씩 끌었습니다. 그게 억류죠, 사실상. 이런 사태가 혹시 유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중동 지역에서는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나 이 폭풍이 안 오고 그냥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거의 한 50대 50으로 지금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G7 회의에서 미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두 나라는 이 관세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10%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합의했다 했다가 미국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과 달리 일본은 빠른 속도로 미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이 기시바 총리가 G7 멤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와 직접 만났고 또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별도로 잘해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6번이나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중요한 대목을 앵커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관세가 일본으로서는 참 감내하기가 어려운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이미 때리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미국의 수출, 주력 수출품이란 말이죠. 사실 자동차는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뭐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가 토요타입니다. 그 밖에도 또 혼다라든지 많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른 관세는 몰라도 자동차 관세는 좀 낮춰주라.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 대목을 구두로는 실무자끼리는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결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실무자하고 상의 없이 자동차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25에서 50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보라. 이런 특별 지령을 내렸거든요. 예. 특히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조가 있는 곳에 가서 아예 외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고 그래. 그래 그렇게 해서 관세를 50% 올리겠다라고 노조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진이 이 일본과 약속한 대목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자. 일본 아사히 언론 신문 언론 보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미국이 일선에서 약속을 안 지킨 꼴이 되고 일본으로서는 이 대목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안 지키면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최대한 지금 미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현재 상호 관세 국가가 24%입니다. 우리가 25%에 우리는 일본보다 1%포인트 관세를 더 높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본의 사례가 하나의 귀감 또는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관세 협상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미 정상이 사실 만나는 것을 이번에 G7에서 어떤 정도 기대를 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미국에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만날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미 고대했던 예.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 첫 정상회담이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미워했거나 또는 우리 측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취소한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의 일정으로 미국이 중동 문제 때문에 약속을 깨고 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을 못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물밑에서 장관급 회담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로몬과 같은 그런 대안 이런 것이 좀 나와서 빨리 예.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제시한 통상 시한이 내달 7일이고 이제 약 3주 정도 남았는데 이런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한미 고위급 관세협의 앞두고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대책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주면서 그동안에 협상을 하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과거의 관세를 때리거나 그보다 높은 관세를 때리고 있다고 지금 압박을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 날짜가 7월 9일입니다. 아직 7월 9일까지는 날짜가 조금 남아 있지만 그러나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협상과는 달리 그동안의 계엄 정국 때문에 사실상 그 지도자가 없던 상태에서 협상도 늦게 진행됐단 말이죠. 그래서 협상을 질질 끌기보다는 톱다운 방식으로 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큰 틀에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내각의 구성도 안 된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통상교섭본부장, 통상대표는 여한구 대표가 지금 확정이 돼 있거든요. 예. 저분은 국회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팀이 구성이 된 것이고 이 여한구 무역 대표를 본부장을 통해서 현재 각 부처를 만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받아내야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이 협의 그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 검사 여기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예. 이 중에서 주목이 되는 게 알래스카 LNG 가는 게 유리하냐 안 가는 게 유리하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존스법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미국 배를 만들 때는 미국 회사가 미국 내에서만 있는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데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이 존스법 폐기를 위한 수정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손박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대목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어떤 이 우리의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등등 어떤 관세율 1%, 2%를 주고받는 이런 어떤 계량적, 수리적 협상보다는 큰 틀에서 서로 간의 국가 이익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윈윈 전략을 지금 정부도 지금 발빠르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말씀하신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기는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도 보이고요. 저희는 좀 국내 어떤 아파트 시장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세가 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매각가율이 100%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경매 시장. 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경매라는 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또는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그 아파트를 차압당해서 강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이 경매에 나오면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좀 쌉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면요. 이 공인감정사들을 통해서 일단 현 시세를 감안해서 감정가가 얼마냐,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일단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시작가, 시초 가격으로 제시해놓고 거기서 유찰이 되면 몇 퍼센트 조금 깎아가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만 경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경매 시장에서 나오는 대로 다 낙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재 지금 감정가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 5천만 원의 감정가 나왔다면 9억 5천만 원 또는 그 밑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낙찰되는 걸 보면 우리 그거보다 돈을 더 내겠다. 그래서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감정가와 실제 거래된 가격이 똑같으면 그것을 매각가율 100%가 나옵니다. 흔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요 매각가율이 100%가 넘으면 시장에 부동산을 사겠다는 매수 수요가 굉장히 강렬하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상태는 보통 100%보다 좀 아래로 떨어지는데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 이 경매된 것을 보면 100% 위에서 낙찰된 게 지금 수두룩해요. 이것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한 단면이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통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무슨 토지 허가제를 올 연초에 해제했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다시 급격하게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토지 거래 허가제에 들어가는 구역에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부동산 사용 용처도 발현해야 되고 또 1년 몇 년간은 자기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 경매 물량 나온 것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의 풍선 효과로 토지 거래 허가제 하는 바에야 경매 물건이 낫겠다 해서 경매 쪽에 지금 이 풍선이 지금 터지고 있는 예.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좀 서둘러서 지금 정부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과도 상태라 하더라도 공급 물량 서울 지역이 특히 문제니까 다른 지역은 부동산 크게 지금 과열 현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수요 공급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7월 1일부터 지금 갑자기 이 대출 규제를 높이니까 7월 1일 전에 집 사자. 예. 대출 받자. 지금 이런 또 풍선 효과도 있거든요. 예. 이런 풍선 효과 안 생기도록 정책을 이제는 좀 더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